자, 이게 1년 동안 아기가 커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아기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 지금 배 안에서 아기가 커가고 있는데요. 아기가 막 태어났어요. 막 태어나면 자, 어떤 모습? 그냥 배 안에 있던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팔다리가 다 이렇게 지금 배가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계속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아기는 항상 웅크리고 있고 이렇게 웅크린 모습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팔다리가 조금씩 펴지는 게 한 달 되어서예요. 아직은 목도 못 가누고요. 자, 이렇게 목을 조금 들었는데 이렇게 목을 조금 들어서 목을 조금 가눌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반, 두 달이에요. 그리고 아기가 아무런 이제 신경이 안 돌아와서 아기가 내 팔이 아니에요. 그냥 허우적거리는 모르반사의 팔인데 이런 팔들이 다 신경이 돌아오고 상체로 목이 가누어지면서 신경이 돌아와서 상체까지 다 신경이 돌아오면 아기들이 뒤집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는 시간이 4개월이에요. 자, 상체로 신경이 돌아왔어요. 그럼 점점 밑으로 신경이 돌아와서 아기가 다리를 들어 올려요. 이게 5개월, 6개월이에요. 자, 그래서, 자, 6개월 된 아기가 이렇게 기기 시작하거든요. 자, 여기서 기기 시작했는데, 자, 1년 되니까 어때요? 예, 이렇게 기는 아기가 엉덩이 돌려서 앉았죠. 자기가 뭔가를 짚고 혼자 섰죠. 자기가 혼자 섰어요. 짚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걷기까지 이렇게 1년이에요. 그 아기가 이렇게 걷기까지의 단단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기가 태어나서 첫 1년 동안의 숙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기의 첫 1년의 인생 과업. 뭐라고요? 인생 과업. 아기가요, 이렇게 걷기까지 단단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몸무게가 한 6.6에서 7kg 늘어야 돼요. 자, 아기가 만삭이 되어서 아기가 태어날 때 체중 얼마인 줄 아세요? 3.2, 3.3, 2.7, 뭐 2.8, 3.1, 3.7, 더 크면 4kg? 예, 이렇게 아기들이 태어날 때 체중인데, 거기다가, 자, 배 안에서, 평균 체중이 한 3.3인데요. 10달 동안 3.3kg. 자, 태어나서 1년 동안 또 얼마? 6.6에서 7kg. 1년 동안. 그래서 배 안에서 3.3, 태어나서 6.6, 그래서 거의 2년 가까이 되었을 때 얘가 몇 킬로? 10kg가 되는 거예요. 자, 아직 많이 남아있죠? 이렇게 아기들이요, 이게 인생 과업인데, 이렇게 아기를 단단한 근육, 단단한 골격 만들어내는 거가 아기한테 굉장히 큰 숙제인데, 아기의 숙제인데 엄마들이 모유를 먹이거나 모유 부족하면 혼합수유 하거나 완분을 하거나 1년 동안 이렇게 아기 체중을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내 젖이 풍부하면 완모하시겠죠. 좀 부족하면 혼합수유 하시고요. 그것도 못하면 완분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아기를 1년 동안 키워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1년 동안 한 6.6kg 늘어나가는 거에, 시간 1년에 구간별로 한 달 동안은 어느 만큼 늘려야 되고, 100일까지는 어느 만큼 늘려야 되고, 이제 이게 다 시간 구간별로 몸무게 늘어야 되는 표준량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산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모유수유 교육을 또 따로 하고 있어요. 그때는 여기 문화센터가 아니라 5층 신생아실 바로 옆에 수유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젖 물리는 자세도 봐드리고 있고요. 그때 오시면 이제 그때는 출산하셨을 때에 우리 아기가 3.3에 났어요. 3.1에 났어요. 2.7에 났어요. 우리 아기의 체중에 맞게 수유양 계산하는 거를 다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기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기가 3.4면 3.4kg 아기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2.7kg 알 필요 없고 4kg 알 필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기의 체중에 맞게 매일매일 모유수유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오시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아기의 시간 구간별로 체중 늘려나가는 거랑 그리고 또 그만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아기가 하루 평균 24시간 동안 몇 미리 먹어야 되는 그리고 하루에는 몸무게를 어느 만큼 늘려나가야 되는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여튼 대충만 봐도 이렇게 아기가 1년 동안 이렇게 빨리 크는구나. 그리고 또 아기 체중 잘 늘려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잘 먹여야 되겠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자, 대충만 알고 계셔도 돼요. 자, 이제 젖 나오게 해야 되죠. 자, 출산하시고 나면은요, 출산하자마자 임신이 끝났어요. 임신을 유지하던 호르몬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젖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바뀌고, 이렇게 호르몬이 바뀌는 시간이 누구한테나 모두 다 3박 4일이 걸려요. 지금 현재 임신 중에 나는 유방이 많이 커졌다 이런 분들은 좀 더 3일보다 조금 더 빨리 돌 수도 있어요. 나는 임신했는데도 5개월까지 거의 유방의 크기 변화가 전혀 없었다 이런 분들은 젖이 늦게 돌 수도 있고 젖이 조금밖에 안 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젖샘 조직이 다르니까 젖이 도는 시기는 거의 한 3일째나 3일째 밤 그리고 4일째 아침 그 시간에 평균 100명의 엄마가 있다 그러면은 한 80명은 그 시간에 젖 돌아요. 처음 젖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구나 이거예요. 젖이 돈다 이거는 내가 처음으로 공장이 가동이 되어서 초유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유가 만들어지는 게 출산해서 언제요? 3박 4일이에요. 3박 4일. 이거는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3일째, 4일째까지는 전혀 안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젖 안 나오잖아요. 아기는 뭐 먹고 있어요? 젖 안 나오는데 빈젖 봐라? 분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분유 몇 번 먹인다고요? 하루에 10번 먹여요. 그런데 내가 3, 4일째 처음 젖이 나왔는데 우리 아기가 먹던 분유만큼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분발하셔야 돼요. 전량 늘리기 위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전량을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좀 많이 아셔야 되는데 전량 늘리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에 아기가 40씩, 50씩, 60씩 두세 시간 안에 먹는데 그 시간만큼 40, 50, 20, 20 합치면 40이잖아요. 그러면 짜내면 또 새로운 젖 또 새로운 젖은 또 짜내면 또 새로운 젖 이렇게 생성과 배출이 반복되면서 전량이 늘어나는데 아기가 먹을 만큼 나오기까지 평균 한 3, 4일부터 한 일주일까지 걸려요. 그동안은 아기가 분유랑 젖이랑 혼합수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1, 2주는 모두가 다 완모하는 사람들은 없고 혼합수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100% 내가 젖만 나와서 젖만 첫 1주부터 다 먹이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충 수유를 좀 하다가 젖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생각보다 엄마들이 출산하고 나서 3, 4일 때 젖이 돈대요. 그런데 젖이 돌면 처음으로 젖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처음 젖이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나오게 한다? 막 유축기 갖다가 써서 젖 나오게 하고 또 아기한테 빨리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생각보다요 아기도 출산하면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힘든 시간을 겪었고요. 막 애들이 막 황달도 오고 여기 태어나면서 여기 두열 정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4일째 되면 황달도 오고요. 그리고 체중이 제일 적은 시기이고요. 그래서 젖을 빠는 힘이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 유방이 처음 젖이 돌아서 많이 붓고 단단해졌는데 이 붓고 단단한 유방을 아기들이 그냥 쏙쏙 잘 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젖이 생성이 되었는데 아기가 배출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기가 못 빨면 또 어떻게? 유축기라도 짜야죠. 그럼 유축기 짜는 건 언제 배워야 된다? 미리 배워야 된다. 미리. 3일째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유축기 짜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유축기 짜기 전에 젖 나오는 구멍부터 열어야 돼요. 젖 나오는 구멍 몇 개일까요? 많아요. 하여튼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아기가 젖이 안 나오는지 엄마들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기가 젖 빨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기가 많이 울어요. 왜 울까요? 단단해서 먹기 나빠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내가 너무 유방이 단단하니까 못 빨 수도 있구나 이걸 이해하시고 첫 주 처음 젖 돌 때부터 아기들이 완벽하게 모든 아기가 다 잘 빨아서 완벽하게 비워내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한테 빨려도 되고요. 아니면 유축기 짜도 되고요. 이거를 첫 일주일 동안은 병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한 일주만 지나면은요 젖이 잘 나와요. 잘 나오면 그때는요
아기가 잘 빨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평균 한 일주일 걸리니까 일주일 정도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있으시면 돼요. 자, 처음 젖이 도는 시기부터 전문가한테 유방 마사지를 받고 시작하면 가장 좋습니다. 자, 어떤 유방 마사지? 출산 3, 4일째부터 처음 초유가 만들어질 때인데요. 자, 젖이 도는 거는 출산하고 나서 임신이 끝났기 때문에 젖이 도는 거고, 자, 젖이 도는 거는 이 몸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라 전문가가 도와주거나 뭐 우리가 유방 마사지를 했다고 아기가 잘 빨았다고 더 젖 빨리 돌고 이거 아니에요. 출산했기 때문에 젖 도는 건데, 자, 거기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요, 젖이 돈 거를 빨리 나오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젖이 만들어졌어요. 생성이 되었어요. 그 생성된 모유를 잘 배출되게끔. 자, 이 생성될 때 처음 젖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들어질 때부터 젖 만들어지고 있구나, 내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완전히 꽉 채워져서 많이 아파야, 엄마야 너무 아파, 이러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단단하고 너무 아프면 마사지를 해도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젖이 도는 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젖이 돌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젖이 돌기 전에 배유구 10개에서 15개예요. 유두가 조그맣죠. 한쪽 유두에. 유두 직경이 한 1cm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작은 유두 안에 짜자자자한 유관들이 10개, 15개가 박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유관의 굵기가 어떻겠어요? 우유병 구멍은 뻥 굵은 거 하나예요. 엄마들 유두의 배유구는 10개에서 15개예요. 미세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미세관이기 때문에 젖샘 조직은 여기 바닥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바닥에 있는 만들어진 모유가 미세관을 통해서 미세한 아주 작은 구멍으로 잘 나올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처음에 전몸살이 단단하게 왔는데 젖이 배출이 안 되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방이 모유가 만들어지고 배출되는 원리, 이거는요, 처음에 젖이 만들어질 때부터 배유구 15개 다 열어놔야 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배유구는 다 닫혀 있어요. 자궁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젖이 안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닫혀 있고, 이제 막달되어서 38주 되면 배유구 열어도 되는데, 그때 뭐 미리 열 것도 없고, 여기서 출산하시면 출산하고 나서 배유구를 다 여는 거예요. 그거가 산정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산정관리, 유방관리예요. 근데 배육을 다 열고, 또 현재 여러분들이 임신 중에 유방에는 유즙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막달되어서 좀 짜보시면 미끌미끌한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임신 중에 만들어진 유즙이랑 배유구만 잘 열어주어도 초유가 처음 만들어져서 나오기가 아주 쉬워져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지는 초유는요, 초유는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노란 색깔. 근데 사람마다 그 초유의 색깔도 다 달라요. 아주 진한 망고 주스 색깔부터 개나리 꽃잎처럼 맑은 옅은 노란 색깔, 이런 색깔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색깔의 차이는 만들어질 때부터 진하게 만들어지고 옅게 만들어지고 이게 아니라 유즙이 많이 섞인 사람들은 좀 진하게 나오고, 그리고 유즙이 없는 사람들은 맑게 나오고,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즙이 많이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임신 중에도 많이 유방이 커지신 분들은요, 유즙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짜내서 유방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면 처음 만들어지는 초유는 아주 맑게 나오기 때문에 그 초유 짜내기가 쉬워지고, 그리고 그 젖은 면역력이 충분히 들어있는 젖이라 아기한테 먹일 수 있는 젖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젖이 돌아서 많이 힘들기 전에 배유구 열고 유즙 짜고 이런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요.